아우디 코리아, 올해는 과연 다를까요? 올해 무려 16종의 신차를 출시하면서 재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신화섭이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 초 아우디 코리아 스티브 클로티 사장은 한국 시장은 아우디에게 톱10 시장이라면서 올해를 혁신과 재도약의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우디가 올해 히어로카로 뽑는 4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우디의 Q6 이트론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Q6 이트론은 아우디랑 포르쉐가 공동 개발한 PPE 플랫폼,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이 적용된 아우디의 첫 번째 양산 모델입니다. 이 형제 모델로는 포르쉐의 마칸 일렉트릭이 있어요. 가성비 마칸 EV?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네요. 기존의 Q4 이트론이랑 QL 이트론의 가운데를 메꿔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Q6 이트론, 일단 디자인부터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아우디 특유의 싱글 프레임 그릴이 차체 색상이랑 똑같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멋집니다. 거기에다가 헤드램프도 분리형으로 딱딱 박아놔서 존재감 확실하게 주고 있고요. 뒷모습도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아우디 하면 조명이잖아요. 역시 OLED 테일램프 들어가서 밝고 화려하고 선명하게 표시됩니다. 뒷차가 가까워지면 테일램프에 삼각형으로 경고 표시가 뜨는 기능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국내 출시 모델에는 법규 문제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내도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 됐습니다. 11.9인치 클러스터랑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한 판으로 이어져 있고요. 이 판을 운전자 쪽으로 살짝 이렇게 휘어지게 함으로써 보기에도 좋고 운전하면서 시인성도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동승석 전용 디스플레이까지 별도로 탑재가 되면서 앞쪽에만 화면이 3개 들어가 있죠. 확실히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뒤쪽에는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이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당히 밝거든요. 상당히 밝고 선명해서 아마 운전 중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난번에 독일에서 봤을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하는 이런 기능으로 게임 같은 것도 적용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국내 출시 버전에도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밝고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자, Q6 이트론은 현재 각 딜러사에서 사전 계약을 받고 있죠. 지금은 Q6 이트론이랑 SQ6 이트론만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스포트백 모델도 출시가 됩니다. 이미 인증까지 다 받아놨어요. 이 독특한 게 일반 모델, 쿼트로 모델, 퍼포먼스 모델, 그리고 고성능 SQ6 거기에다가 퍼포먼스 레인지라는 모델이 또 별도로 인증을 받았어요. 특히 이 주행거리 인증 자료를 보면 일반 모델이 배터리 용량 83.4kWh의 싱글 모터가 탑재되면서 365km, 그리고 쿼트로 모델은 100kWh 배터리에 듀얼 모터가 탑재되면서 400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는데 퍼포먼스 레인지 모델은 똑같이 100kWh 용량의 싱글 모터를 탑재하면서 무려 507km를 인증받았어요. 거기에다가 800V 아키텍처가 적용되면서 최대 270kW 고속 충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100kWh라는 커다란 거대한 배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올해 아우디 코리아의 또 다른 히어로카 전기 세단 A6 이트론도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Q6 이트론이랑 마찬가지로 PPE 플랫폼이 적용되는 두 번째 모델입니다. 외모는 요즘 물오른 아우디답게 깔끔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컨셉트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차의 핵심은 주행거리입니다. 공기역학 계수도 0.22cd 밖에 안 되는 진짜 뛰어난 수치를 발휘해주거든요. 딱 퍼포먼스 모델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증 자료를 살펴보면 100kWh 배터리에 최고 출력이 367마력이나 되는데 주행거리가 무려 469km를 인증받았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아닌 일반 모델이라면은 Q6 이트론보다 훨씬 더 긴 한 500km 중반대 정도 되는 주행거리를 인증받지 않을까 기대가 되죠. A6 이트론이 출시된다면은 한국에서 BMW i5랑 메르세데스 벤츠 EQE랑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이 세 모델 디자인만 놓고 보자면 저는 아우디의 손을 들어주고 싶거든요. 거기에다가 A6 이트론은 일반 스포트백 모델이랑 외건인 아반트 모델이 또 별도로 출시되는데요. 물론 판매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반트 모델도 국내 출시된다면 좀 다양성 면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해 아우디 전기차만 출시되는 건 아닙니다. 내연기관 차들도 대거 변화를 맞습니다. 우선 아마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3세대 A5가 출시됩니다.
이름은 A5지만 사실은 기존 A4를 대체하는 모델이에요. 숫자가 커진 만큼 기존 A4보다 거의 10cm가량 차가 길어졌거든요. 경쟁 모델인 3 시리즈랑 비교를 해봐도 훨씬 더 큰 차체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넉넉한 실내 공간, 넉넉한 풍채 이런 데서 오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도 기존 MLB 에보 플랫폼에서 PPC, 그러니까 내연기관용 프리미엄 플랫폼이 적용이 됐습니다. 외모는 아우디 특유의 싱글 프레임을 기반으로 눈높이가 살짝 더 낮아졌고요. 본인 라인도 이렇게 살짝 더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이 앞코가 상당히 낮아진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체가 길어지고요. 이 도어 캐치도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서 차를 보더라도 확실히 매끈한 느낌이 강하게 들죠. 특히 지붕 라인이 거의 쿠페처럼 뒤로 쭉 빠져 있는데 이것도 실물이 기대가 됩니다. A5는 사실 디자인보다는 파워트레인 면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 자동차인데요. 이번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 모터 출력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치고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는 마치 전기차나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전기 모터만으로도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고속도로에서 항속 주행하는 중에 이 엔진을 꺼버리는 이 글라이딩 기능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배출가스도 줄이고 출력도 한층 높이면서 운전의 재미도 더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의 또 하나의 히어로카 Q5 부분 변경 모델도 올해 하반기에 출시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A5처럼 PP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 그릴 내부의 선이 조금 더 굵게 이렇게 인상을 준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A5랑 결이 비슷합니다. 스포티하고 좀 매끄러운 이런 몸매가 강조됐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문 손잡이는 A5랑 다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손잡이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Q5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 인증도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한국에는 204마력짜리 40 TDI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일반 모델이랑 스포트백 모델까지도 국내 출시됩니다. 이 차급은 사실상 벤츠 GLC가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볼보 XC60, BMW X3 이 정도인데 과연 이 아우디 Q5가 당당하게 한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올해 아우디 코리아는 신차 16종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센터도 현재 32개에서 37개로 늘린다고 하고요.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던 가격 정책도 이제는 아우디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딜러사들의 수익률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올해 아우디 코리아의 성적은 어떻게 될지 연말까지 저와 함께 쭉 지켜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모터그래프 신하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